안녕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은 어떤 식으로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미리 물량을 매수하셨던 분들은요, 우리가 최대한 비싸게 매도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매도에 대한 전략까지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확실하게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제가 최근에 우리 주주분들한테 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위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얼마에서 이제 거래량이 터져야 되냐. 그래서 맞아요. 바로 95,000원의 가격이 두산 에너빌리티한테서는 이제 거래량이 빵하고 터지면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 자리가 만들어진다라고 제가 3월 5일 영상에서 이제 강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잘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정말 이 95,000원의 가격대를 지나가면서부터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정확하게 지금 확인할 수 있어요. 맞죠? 제가 주주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지금까지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간 걸 보시면은 계속해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이 파동을 결정짓는 거는 결국은 거래량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이제 앞으로 거래량이 들어와야 되는 가격대를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도 오늘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다가도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돌파가 나와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돌파라고 또 댓글도 남겨주시면은 영상 제작하는데 진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셨죠? 자, 제가 이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진짜 오랜 기간 동안에 촬영을 해오고 있어요. 제가 2024년부터 계속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의 종목을 선정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촬영을 해오고 있었죠. 근데 이렇게 꾸준하게 촬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를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월봉상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촬영을 했을 때가 요 네모칸의 구간이었었죠. 먼저 당시에 두산에너빌리티는 바닥의 구간이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중요했었던 거는 22년, 23년, 2024년 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외국인들과 기관들과 연기금들이 엄청나게 매집을 해 놓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대략적으로 수량은 9,500만 정도에서 1억 주 정도를 지금 갖고 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도 외국인이 갖고 있는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두산에너빌리티가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해왔었는데 수급 쪽으로는 전혀 지금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두산에너빌리티는 뭐 하는 회사예요, 우리 주주분들? 발전소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저는 SMR에 굉장히 큰 관심이 있었죠. 왜 그러냐면은 이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면은 엄청나게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당시에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전력을 필요로 한다라는 건 발전소를 지어 주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땅덩어리가 작다 보니까 사실 발전소를 계속해서 지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SMR에 관련해서 굉장히 큰 관심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두산에너빌리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가스터빈. 이것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역이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가스터빈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IR 자료를 참고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에 이제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가스터빈 사업 전망이에요. 지금 보시면 연간 수주액이 13.3조 원에서 이제 16.4조 원까지도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에 따라서 가스터빈 쪽에서만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11.7조 원이에요. 맞죠? 오히려 원전이랑 지금 합쳐서 5조 원 이상이 차이가 난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쪽에서는 이 가스터빈이요 진짜 고부가 가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10%에서 15%예요.
보통 제조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제조업들. 보통 평균적으로 잡는 게 한 5%에서 7% 정도 잡습니다. 이 정도면 장사 잘하고 있구나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터빈에 대한 공급량도 지금 국내외에서 연간으로는 10기에서 12기 정도가 수주가 목표인데 결국 누적으로는 지금 45기 이상까지도 지금 공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핵심이 뭐냐면 주주분들, 이 가스 터빈은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5번째로 개발한 나라예요. 근데 가스 터빈의 가격 자체, 그러니까 단가 자체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 뭐가 좋은지 아세요? 이 가스 터빈이요, 한번 설치하면 한 30년을 써야 되는데 이게 유지 보수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처음 공급하는 비용은 낮은데 이 유지 서비스 비용이 높다 보니까 제가 고부가 가치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앞으로 발전소가 계속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지금도 주가가 사실 떨어질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주주분들, 주봉상으로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식은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파동을 그린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올라갈 때의 특징이 거래량이 들어온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네요. 여기 앞쪽에서도 어때요?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했었던 거예요. 달리 말하면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재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재미없는 구간에서 뭘 해야 돼요? 매수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이 터질 때면 당연히 매도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가격을 결정짓는 건 결국은 거래량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어디서 들어오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여기 이거 설명드릴게요. 먼저 끝까지 집중하셔야 됩니다. 항상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면은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매물의 벽을 돌파를 할 때 거래량이 실리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야지만 주가가 상승의 흐름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달리 말하면요, 이 두꺼운 매물대 라인에서 거래량이 계속해서 발생을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위로 돌파가 나오지 못하고 얘가 계속 조정이 나왔었던 거예요. 맞아요? 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의 구간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시면은 현재 가격대 가장 두꺼운 매물대 지금 여기 95,000원 구간에 있고 그 다음에 매물대가 여기 105,000원의 구간에 있어요. 자, 그러면 최근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 분명히 최근에 매수하셨다라는 거는 아마 단기성으로 보려고 하셨던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 105,000원의 지금 구간, 현재 구간에서 이제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들어와 줘야 되는 구간이요. 안 들어오면은 얘가 다시 눌림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단기로 들어오셨던 분들께서는 이제 매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실 수 있는 구간인 거고, 그리고 나는 중장기 관점으로 끌고 갈 건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아직까지 매수를 못 하시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60분봉상의 흐름에서 여전히 저점과 저점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상승하는 과정에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지금 머리 밑에 얼마예요? 97,500원하고 10만원 구간에 지금 매물대가 하나 두꺼운 게 쌓여져 있죠.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아마 살짝 눌림 조정이 나올 때는 아마 97,500원 정도, 그리고 조금 덜 눌린다 한 10만원 정도. 그래서 요 두 개의 가격대에서는 한번 물량을 또 싸게 잡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돌파를 하냐 못하냐 정말 중요한 기로에 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셨죠? 대신에 우리 주주분들, 제가 이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워낙 중장기 관점으로 사실 끌고 오다 보니까 저도 매도를 할 때 전략 매도하는 선택은 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왜냐면 저는 이미 24년도부터 계속 투자를 해오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대신에 비중을 줄이는 전략은 썼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또 조정이 나오면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랐을 때는 좀 매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미리미리 제 채널에 이제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 구독자분들께서는 실시간으로 매수와 이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대신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는 거는 어떻게 제가 매매를 하냐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가 만들어지면은 주가가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은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약간 재미없는 이런 흐름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은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이렇게 상승의 흐름이 보통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작년 10월에 파란색 화살표 뜨고 조정 나왔다가 노란색 화살표 뜨더니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상승하는 그림을 그렸죠. 그리고 이제 2월 말에 파란색 화살표 뜨고 지금 한번 눌림 조정 나왔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먼저 최대한 우리가 물량을 싸게 잡아 놓자 라고 얘기를 드렸었던 거고, 그래서 단기 관점에서도 한 번은 매도할 수 있는 포인트는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010-4459-6279니까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되시거든요.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 구독자분들께서도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확인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것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만 잘 따라와 주시면 되시거든요. 대신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최소한 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왜 조정이 나올 수 있는지 그 이유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유들은 영상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꼭 들으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좀 더 정확한 타이밍 있잖아요. 매수와 이 매도에 대한 어떤 타점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은 앞으로 매매하시는 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제가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목표가도 이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전에는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아무래도 최근에 움직임 자체가 재미가 없었다 보니까 단기성으로 수익이 없으셨던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공략을 했었는지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두산에너빌리티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활용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클로버처럼 시원시원하게 상승하는 그림을 다들 원하실 겁니다. 근데 진짜 공략하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 이것만 정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주식은요,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뭐라고 했었죠?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두꺼운 매물대를 기준으로 거래량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클로봇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건 2만 원의 구간을 지나가면서 3차에 대한 파동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를 먼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 영상을 언제 촬영했냐면 8월 29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8월 29일 날 날짜가 바로 요 네모칸 구간이었었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9월 2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매수를 얼마에 하시면 좋다? 2만 50원에 하시면 좋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됐죠. 그리고 나서 노란색 화살표가 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공략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저는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주주분들도 충분히 스스로 골라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로보티즈라는 종목도 똑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이게 정말로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주봉이라는 그림을 가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주봉에서 지금 엄청나게 상승이 흐름이 현재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빨리빨리 올라가는 자리를 어떻게 하면은 공략을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정말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요때도 한번 보시면은 먼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10만 500원일 때 로보티즈를 뭐라고 했었냐면, 주주분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매수를 아직까지 못하셨다라고 하면 전 차라리 돌파할 때 따라가시는 건 어떨까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확실히 10만 5천 원의 가격이 좋다라고 당시 영상 속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드렸네요. 그리고 9월 11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9월 11일 날짜입니다. 자, 바로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더니 얼마에 매수하면 좋대요?
96,893원.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105,0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어때요? 바로 급등의 흐름이 이어졌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타점은 9월 18일에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109,000원, 105,000원 이상에서 떴었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이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은 저는 그냥 매도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가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지금 사실 시장도 좋아요, 그죠? 그래서 구독이라고만 딱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매수가랑 매도가랑 또 설정해가지고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또 알려드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서 매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미 반도체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 반도체 역시 지금 10월 한 달에만 약 50% 정도의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주주분들도 다들 원하시는 거는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공략하는 게 쉬워요. 방금 말씀드린 거 따라서 해볼까요? 자, 매물대 차트를 켜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두꺼운 매물대만 찾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매물대를 넘어가는 자리, 그러니까 매물대를 완전히 돌파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 그리고 구독자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당시 95,7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에요. 최대한 저점의 구간에서 물량을 잡는 게 중요한 거고, 만약에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지 못했다,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는 95,000원의 가격대를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 기회가 없다라고 제가 당시 영상 속에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네요. 그리고 당시 날짜는요, 9월 30일에 제가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그리고 분명히 9월 30일이 요 네모칸의 날짜였었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다음 날 10월 1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똑같이 떴습니다. 노란색 화살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날도 마찬가지로 10월 1일에 정확하게 매수에 대한 타점 94,900원에서 포착이 됐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정말 거짓말같이 시원시원한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기성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계속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노란색과 파란색 화살표 뜨는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거를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또 급등할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도 골라가지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는 우리 또 구독자분들하고 주주분들한테 이렇게 좀 종목들 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시장이 사실 좋을 때는 좀 빨리빨리 좀 급등할 수 있는 애들 위주로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매매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설명했었던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 월봉상 와서 최종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중요한 거는 2022년, 23년, 24년 있죠. 요 3년 동안에 외국인들과 기관들 그리고 연기금들이 엄청나게 매집을 해놓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다시 한번 날을 잡아가지고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매집한 물량들이 아직까지 주가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따로 매도에 대해서 움직임이 전혀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스터빈에 대한 사업도 저는 계속적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SMR에 대한 사업도 굉장히 지금 순항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대략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의 목표가는 최소한 20만 원 이상을 좀 바라보면서 계속 매매를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도 항상 명심하셔야 되는 건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만 있지는 않아요. 항상 올라갔다가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또 떨어지고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간다라는 사실을 절대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010-4459-6279니까요.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은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구독자분들께서도 이제 실시간으로 매수 이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확인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거 어렵지 않게 분명히 잘 따라와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